제9호 태풍 마이삭이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남해안에 근접을 했습니다.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마이삭은 내일 새벽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오늘 이 시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,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태풍 상황 또 대비 요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이제 그대로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근접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마이삭의 위치는 어디이고 또 오늘 밤에 어떤 경로로 이동할 건지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? 네, 그 밤 10시가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 태풍의 중심이 지금 제주도 정동쪽을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태풍의 강풍 반경이 약 한 300km 정도 되니까 이 제주도는 완전히 지금 태풍의 강풍권에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서 시속 한 22, 3km 속도로 저 경남 남해안 쪽을 향해서 약간 북북동진, 그러니까 정북이 아니고 약간 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상황이 제주가 완전히 영향권에 들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주셨고 앞서 보니까 또 현재 제주의 시간당 100mm의 폭우, 또 초속 같은 경우에는 33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하는데 100mm의 폭우에 시간당 3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친다고 하면 저희가 좀 체감상으로 어느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면 될까요? 시간당 100mm면 뭐 당연히 그 넘치고 그런 그 넘칠 피해가 나죠. 근데 한라산에 지금 현재 한 800mm 비가 이 마이삭 때문에 왔거든요. 뭐 원래 예상했던 대로 한라산이라는 지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. 지금 태풍의 중심에서 초속 45m의 최대 풍속이 불거든요. 이 정도면 그 건물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입니다. 지난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그때 초속 57m의 바람이 불었는데 부산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그 바람에 넘어갔거든요. 이 정도의 바람이니까 초속 한 40m 이상의 바람이 달리는 차의 옆에서 받으면 그 어떤 진동과 그 어떤 간섭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전복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한 바람이 지금 이 마이삭에 동반이 되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어찌됐건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거든요. 그게 조금 강하냐 약하냐 뭐 다소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이 태풍은 늘 그 많은 그 비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가 나는데 특히 태풍 마이삭은 또 강한 바람과 많은 비 외에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. 지금 바닷물의 온도가 높이가 높아지는 그 천문조 기간 동안에 이 강력한 열대저기압이 접근을 하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저절로 저기압이니까 높아지거든요. 거기에 초속 3, 40m의 강풍이 불면 바닷물을 그냥 완전히 방파제로 넘겨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파도 높이가 한 10m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위력을 가진 파도가 해안가에 덮칠 겁니다. 그래서 바람, 비, 해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텐데요. 일단은 저희가 앞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한 이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주 주민들이 좀 주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? 네, 지금 현재 시점은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이 사전과 사후가 있겠는데 지금은 가장 막바지인 대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체감하시기에도 지금 직접 그 제주도에 계신 그 시민분들께서는 정동 쪽에 위치한 태풍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막바지, 그러니까 저녁 6시에도 지금까지 피해 그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했고요. 이제 점차 감소하겠지만 만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수시간 동안 아주 극심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응 상태를 유지하고요. 아까 그 제보해 주신 그 동영상을 잠깐만 보아도 해안에서 이제 좀 약간 아찔한 그런 넘어지시는 부분을 봐도 뭐 아무래도 뭐 짐작하건대 이렇게 좀 그 지금 현재 어떻게 새로운 뭐 관망을 한다든지 나가서 보신다든지 이런 건 자제하고요. 해안가는 만조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오늘 밤에는 절대로 해안가에 차량이나 접근을 금지하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해안가 주변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 앞서 보니까 이제
강풍 때문에 고압 전선이 끊기면서 정전이 되는 사고도 발생했었는데 네. 이게 고압 전선이 끊겼다고 하면은 그 근처 일대 물이 닿으면 감전의 위험도 있는 건 아닌지 이럴 때 감전 대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전기가 이제 감전을 한다는 걸 이제 인체 사고로 하게 되면 전기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상황인데요. 네네. 고압 전선은 이제 그 압력, 전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정전이 난 상태에서 또 정전 피해도 있겠지만 당장 고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절연이 물이 적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기 저항이 떨어지니까 전기가 잘 흐르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바깥으로 나가실 때는 당연히 장화나 또는 우비 방수복을 하고 절연도를 높이고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어떤 그 집 주변이나 도로 점검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고요. 예. 그리고 또 이 고압 전선은 또 한전이나 관리 측면에서 차단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등이나 전시줄 같이 항상 밤새도록 켜 있어야 되는데 누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작동은 되고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전기가 빗물 때문에 바닥을 타고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전신줄은 손을 대지 마시고 접근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앞서 그 해일의 위험성을 짚어주셨습니다. 근데 이게 1년 중에 이제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과 이번에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.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서 한 달 또는 하루 두세 차례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지금 기간이 이제 사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때 태풍이 또 접근을 하니까 더 그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. 2003년도 매미 때 역시도 천문조 그 예. 사리 바닷물에 높을 때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그 마산 그 해안가 지방에 그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일이 덮쳐가지고 예. 소중한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. 아마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그런 그 사회 활동이 중지가 된 상태인데 어찌 됐건 그 해일 피해도 그 오늘 밤 그 남해안 쪽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. 특히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제주도는 지금 지나고 있고요.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경상도, 그러니까 경상남도, 경상북도 또 지금 내일 새벽에 강릉 부근으로 이게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 부근.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그래도 먼 서울, 경기 안심할 그런 안전 지역은 아니고요.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그 가까운 곳보다는 바람 약하지만 예. 그러나 지금 이 태풍이 특징이 태풍의 그 어떤 본류 앞에 수렴대에 의해서 많은 지금 그 강한 비구름들이 있거든요. 벌써 태풍이 가지 않았는데 강원도 영동에는 200mm 비가 지금 내렸거든요. 이제 앞으로 가까워지면 이 동해풍이 강원도 쪽으로 불어 들어가면 더 큰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.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이거와 똑같은 진로는 아니지만 전라남도 해안으로 상륙해서 강원도로 빠져나왔거든요. 예. 그때 하루에 870.5mm의 비가 내렸습니다. 예. 그게 이 동해풍의 효과거든요. 이 태풍 마이삭도 그 동해바다에 차고 습한 공기들을 이 내륙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동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에는 많은 곳은 지금 400mm 이상 예상했는데 그게 500이 되고 600mm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들이거든요. 태풍 루사 때도 870.5mm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렸거든요. 예. 자, 이런 태풍이 이런 진로를 밟을 때 특히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렇게 태풍이 오면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요.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만조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해안가에 계신 분들, 특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영남권으로 이게 빠지게 되면 그쪽 부분 주민들도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선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지금 제주권하고 이제 영남권으로 올라가는 경로상에 그 대피하는 그 강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상이긴 하지만 뭐 거의 확실시합니다.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, 또 풍속이 4제곱미터/s로
1시간 이내 특보에서도 지금 명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영남 지역은 지금 제주는 150km 동해가 떨어져 있고 그 내륙으로 직접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부산 지역은 이렇게 만조 상태에서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반시계 방향의 바람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요. 예. 또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접 영향권에서 바로 영향권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150km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이나 상가분들께서는 많은 대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여태 수년간 겪었던 태풍보다는 분명히 강력한 크기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그리고 접근, 차량 통제 하시고요. 선박 같은 경우도 누누이 들으셨겠지만은 선박간 타이어로 하시고 고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흔들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네.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자정을 넘긴 이후부터는 이제 부산이 마이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태풍의 위험 반경 오른쪽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부산이 이번에 이 태풍의 위험 반경 오른쪽에 속해 있기 네. 때문에 걱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. 이 위험 반경 오른쪽에 속하면 또 위험한 이유, 그 이유에 대해서 네.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이제 그 태풍의 그 진행 방향, 태풍이 원 모양의 기상 현상인데 수박 자르듯이 딱 반절 나누면 이제 오른쪽, 예. 왼쪽이 나오는데 태풍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 이 진행 방향이 있는데 반시계 방향의 힘이 더해지는 오른쪽은 진행하는 속도, 반시계 방향의 속도가 더해져서 왼쪽보다는 더 그 바람이 강하거든요.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향에 맞는 바람이기 때문에 마치 마라톤을 하는데 앞에서 오는 바람 이게 왼쪽이고 마라톤 하는데 등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게 이게 이제 오른쪽이거든요. 예, 예. 그런데 지금 이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왼쪽 따질 거 없이 우리나라로 직접 그냥 큰 트럭이 그냥 돌진하듯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원리로 오른쪽에 들어있는 중심에서 부산 쪽이 더 바람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경남 남해안 예. 상륙해서 강풍 반경 그중에서도 더 바람이 강한 폭풍 반경 중심으로부터 약 100km는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밤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. 네. 그 오른쪽 왼쪽에 그 어떤 태풍이 조금 풍속이 차이가 나는 건 그런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,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어쨌든 피해는 네.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또 빌딩도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는데 네. 이 건물 사이를 통과할 때 바람이 더 세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하는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요. 특히 이런 고층 빌딩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를 더 우려해야 될까요? 네, 그 건물이 밀집되고 고층화되면은 그 사이사이로 이제 바람이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불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면적이 좁아져서 빠르게 흐르는 그런 피해도 있게 되고 그리고 얼기설기 지어진 건물 사이로 기류가 흐르면서 기류의 방향이 바뀌고 또 소용돌이를 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표면을 따라서 그 측면을 따라서 흐르는 바람은 이 동력학적으로 부합을 발생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그 외장재들, 창문 같은 것들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것들이 그 부실하고 흔들리고 이런 그 파손되는 상태가 되면 그거를 잡아당겨서 피해를 더 키우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빌딩풍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야기되는 현상이 있는데요.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산에 고층 그 건축물이 많이 지어졌고 지금 LCT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아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입주 위에도 그렇고 지금 3년 동안 매년 한두 차례씩 그렇게 유리창 파손 사고를 내고 있어요. 그러면 최근에 이제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같은 경우 강풍이 이제 29m/s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약 한 직선거리 300m 이상까지 그 파손품이 날아가서 차량과 인근 건물을 이렇게 파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접 그것보다 더 큰 바람이 또 더 긴 시간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층 건축물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고층 건축물이든 일반 고층 아파트든 창문 같은 거를 닫는 정도가 아니고요. 꼭 꽉 닫게 잠가 두시고 예. 그리고 좀 헐거운 부분이 있으면은 뭘 끼워서
이렇게 꽉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산사태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요. 이미 장마로 인해서 집안이 좀 약해진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산사태 위험을 지금 어느 정도로 좀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지금 현재 그 태풍 북상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태풍 그 위기경보 단계를 산사태를 심각으로 지금 계속 격상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심각이라는 단계는 그 산사태 발생 징후가 확실시되는 경우를 심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그 밤에 다행히 이제 주간보다는 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산사태 피해는 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가 내리고 이제 북상하게 되면 네네. 이게 이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데요. 그 심각 상황이라는 단계는 어떤 그 조심하자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요. 분명히 위험지대에서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반드시 접근을 피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.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피해도 있겠고요.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 안전 디딤돌이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에서. 그러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특보 그리고 내 지역에 맞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정보를 아실 수 있고 또 순간적인 대피 요령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정보를 습득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태풍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면 지금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렇죠. 대피가 하는 게 지금 최우선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재난을 대비하는 데는 지금 완전히 대응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를 만든다는 개념은 안 되고요.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그 3조 개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자조입니다. 자조.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. 예.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119나 뭐 경찰분들이 오고 하시지만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 상황을 한 번 더 내륙에 계신 분들은 점검하시고요.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잘 계신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그 본부장님, 이 흔히 저희가 알기로는 태풍이 내륙으로 올 때는 세력이 좀 약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이삭이 글쎄요, 이게 세력이 약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? 통상적으로 바다 위를 달리던 태풍이 육지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를 스쳐 지나간다거나 또는 상륙한다거나 태풍이 일본을 지나올 때 일본을 건너서 온다거나 이러면 지면 마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. 아마 이 태풍이 지금 제주도를 한쪽 날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. 큰 한라산이라는 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얼음 위를 돌던 팽이가 돌뿌리에 탁 부딪히듯이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 945 헥토파스칼이니까 상당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런데 태풍으로서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다가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차가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. 그런데 워낙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뭐 바람이 잔잔해지거나 금방 뭐 비가 그치거나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. 분명한 건 이 제도를 지나고 내륙으로 가까울수록 육지가 이 태풍의 몸체가 걸릴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급격히 약해지지는 않는다. 그래서 언제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냐면요. 경남 남해안은 오늘 자정 한 전후에서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그 중심이 우리나라 경상도, 강원도 내륙을 따라서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 아까 말한 그 지면 마찰이 더 이제 계속 가중이 될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한 적어도 6시경에는 그 강원도 그 강릉 부근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그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 때보다는 앞으로 한두 시간 지나면은 조금씩은 줄어들지만 그게 뭐 태풍에 완전히 사라지는 정도는 아니고 힘은 좀 약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. 지금 이 마이삭 같은 경우에도 위력이 굉장히 강해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데 다음 주에 태풍이 하나 더 좀 예보가 돼 있습니다.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디 있고 예상 경로 또 예상
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? 그 마이삭과 달리 지금 발생해서 어젯밤 9시에 태풍으로 그 격상했거든요. 그러니까 태풍의 이제 기준 그 커트라인을 통과했는데 풍속이 지금 일본 규슈 남쪽 그러니까 남동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하이선 바다의 신이라는 중국 발음으로 해신 우리 한글로 해신인데 하이선 이게 6일 오후 일본 남쪽 섬 규슈를 지나고 그러면 아마 아까 말했듯이 육지를 관통하니까 힘은 좀 약해지지만 그러나 관성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또 경상도 남해안 어딘가 또 상륙해서 내륙 좀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태풍 하이선은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사이에 우려되는 그런 또 태풍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마이삭을 내일쯤 보내고 나면 또 다른 태풍을 맞이하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8호, 바비, 9호, 하이선, 10호, 마이삭, 10호가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특이한 그런 그 여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끝까지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,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